비투족들 상황 봅시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야기 하는데, 물론 지금 버블 장세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규제도 별로 없고 완전히 깜깜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자 하고 유입시켰다가 나중에 쭉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한방주의 하면서 비투로 들어가면 더더욱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움직임 주목하고 있다 하면서 연설 파월도 그렇고 옐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지금 이미 1.6%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지난주에. 그런데 지금 국채금리 하락하니까 또 증시 오른다, 또 이 이야기 하고 있죠. 국채금리가 이따 보실 테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소폭 하락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증시 오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급락도 아니죠. 급락은 급등에 따른 승고르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국채금리 장기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현재 경기 회복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달러 가치 하락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1조 9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풀겠다고 했죠. 이 유동성은 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채권 발행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소폭 하락했다고 해서 채권 발행에서 국채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국채금리는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데, 벌써 증시 회복됐고 경제 재개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경제 재개로 인한 자산시장의 타격을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 보면은 어때요? 다우존스 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S&P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 조금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채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지금은 증시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번 저희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증권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죠. 개미들보다 증시 계속 오른다고 단타 자꾸 유도하고 오히려 증권사가 더 많이 가져갔다.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치솟았고 2% 넘으면 증시 폭탄 일어난대요. 요 2% 넘으면 왜 증시 폭탄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은 좀 이따 보시고요. 저금리 잔치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월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돈 빌리는 거 어디서 빌려요? 한국은행 가서 기준금리로 빌리나요? 그렇지 않죠. 시중은행에서 빌리기 때문에 국채금리 그리고 금융채금리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최근 올해 들어서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랐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2%까지 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시장 충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지금 국채금리 보면 어때요?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다가. 그러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라는 건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죠. 근데 국채금리라는 건 뭐예요? 그럼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이자가 올라가고 있다, 국가에서 내야 할. 그렇다면은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가에서 돈 푼 것도 당연히 더 많은 이자로 은행한테 받아야 손해를 안 보겠죠. 지속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도 또 비싼 이자로 금융채금리 올라가면서 갚게 되면은 시중금리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은행도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배당 수익률.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이 있는데 이쪽이 안전자산이고 이쪽이 위험자산으로 보통 분류가 되죠. 그렇다면 주식은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야 되는데, 차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수익률을 봐야 되느냐? 차익 보는 게 안 된다면 배당 수익률을 봐야 되겠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 1.93%죠. 그렇다면 주식 배당 수익률이랑 채권 국채 수익률이랑,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더 높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인데 수익률도 더 높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주식에서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배당 수익률이 1.93%니까 2%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학개미는 3조 원대 담았다, 코스피 붕괴했는데도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어. 야, 지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저평가니까 기회야, 우리 개미들 사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언론에서 유도해서 수익 보는 사람들 누구예요? 증권사? 은행이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왜 저런 기사들을 써주고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그러면서 아직도 증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 여론을 만드는 건 간단해요. 이미지 몇 개 던져주고 단어 몇 개 유행어 만들어서 던져주면 된다. 뭐 벼락꼬지, 똘똘한 채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면. 동학개미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뭐 역대 세 번째 투입이다 계속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 팔고 있고 연기금도 물론 팔고 있죠. 그랬을 때 개인들은 순매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증시는 외국인이나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있는 동안에 개인 돈으로 메꾸고 있는 거다. 증권사들 돈 벌려고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보면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요. 다시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3천 겨우 찍고 있는 거예요. 저가 기준으로는 3천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지금 빅쇼트 같은 급락을 예상하고 있다. 빅쇼트 뭐예요? 숏이 뭐예요? 숏이 매도 장을 말하는 거죠. 빅쇼트 크게 매도하는 장이라는 거죠. 빅쇼트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마이클 버리가 계속 이거 채권 증권 나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데, 부동산 증권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 서브프라임들까지 다 묶어서 신용 나오게 해서 대출 빌려주는 거 이거 아무리 봐도 굉장히 위험하다 싶으니까 하락 배팅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급락과 급등이 반복하는 것은 조정장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올라갈 거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미국 증시 조금 오른 거 채권금리 조금 낮아지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시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채권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연준에서 1조 9천억 달러 채권 발행으로 유동성을 풀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다면 국채금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저런 증시에 일희일비하지만 사실상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기술주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유동성 잔뜩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 이 양반 재밌는 양반이죠. 테슬라도 비싸다고 하고 비트코인도 본인이 사놓고 본인이 비싸대요.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돈 엄청 벌겠다 이런 거라기보단 약간 럼프형 같죠. 재계 럼프형. 그래서 막 거침없이 말하고. 그런데 비싸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이번에 비트코인 가자 해가지고 선동한 사람 누구예요? 게임스타 끝나고 이 양반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비싸 보여 하자마자 뚝뚝 떨어지고 있다. 빌 게이츠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 경고다. 뭐라고? 머스크보다 가진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왜? 첫 번째, 생산성이 있나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창출한다. 자체적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도 이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렇다면 이게 활용성이 있느냐. 지금이야 뭐 여기 비트코인으로 뭐 결제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과거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변동 심한 장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하다. 다만 뭐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특히 익명성이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거대 자본이 막 몰려와서 가격 쭉 찍으면서 가자 하면은 다 같이 가자 했다가 그 자본이 아싸 차익 실현하고 빠지게 되면은 눈치 빠르게 가자 했을 때 같이 갔다가 도망가야지 하고 빠져나온 사람들 말고 끝까지 가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닌데 저런 거에 함부로 휘둘리는 상황이니까 진짜로 막 눈치 빠르고 장을 빨리 읽어가지고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가면 안 되겠죠. 비트코인 익명성은 말할만 하죠. 어때요? 비트코인 어디다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용성이 있죠. 보니까 활용성이 있어요. 뭐 하는데? 마약 사는데. 왜? 익명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옐런이든 누구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겠다. 불법으로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다면 그 익명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금 창고로 사용하면서 비트코인을 띄우는 경향도 있죠. 그런 게 사라지게 되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죠. 비트코인은 뭐랑 자꾸 비교가 되고 있어요? 튤립 버블이랑.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60배 상승했대요. 3년 전에 어땠어요? 이렇게 오르지 않고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죠. 결국에는 이 버블이 끝나게 되면은 튤립 저거 사실 활용성이 아예 없진 않죠. 아 예쁘다. 요것도 돌연변이 종이라는데 와 예쁘다. 이 정도 관상용 정도만 썼지 엄청난 활용성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는 이 댓글이 저희한테 달아주신 댓글인데 굉장히 핵심을 위트 있게 잘 짚어주셔서 가져왔거든요. 뭐라 그래요? 엄청난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 소도시 하나가 소모되는 전력,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놀라운 기술. 뭐 채굴하고 뭐 이런 거 사실 저게 막 유동성 몰려서 돈 되니까 하지만 어때요? 보면 비트코인이 100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유동성 가지고 노는 장세죠? 예를 들어서 200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는 2달러 정도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고 채굴에서 200개가 됐다. 개당 1달러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생산성 없는 채굴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게 뭐 공식 화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굉장히 적죠. 그렇다면은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창구로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산성 없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유동성 들어온 거는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데 채굴한 사람들이 더 가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국채금리 오르고 머스크가 가치하고 하기엔 지금은 좀 위험한데 하자마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가격 이렇게 6,300만원까지 올랐다가 저점 대비 14배 상승했고, 튤립버블 60배 상승했는데 그건 실물이라도 있었지. 자, 그리고 요런 거는 망해도 개인 회생 신청도 안 됩니다. 아, 솔직히 투기하다 망했어요. 나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안 되죠. 이익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와 무관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게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사실상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고의파산, 동탄, 갭투기, 가비지. 이 인간이 300채 사놓고서 집값 떨어지니까 깡통전세 되니까 다 파산해버렸다. 그래서 경매로 넘겨버렸다. 사실상 이런 것도 채무자가 전세입자들한테 채무를 진 거죠. 이 사람이 받도록 인정해주지 말고 끝까지 갚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자, 주식 중독 심각합니다. 주말에 지루하대요. 지금 막 돈 버는 거, 이 도박이 왜 중독이 돼요?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당 제대로 치면 돈이 확 되니까. 지금 주식 중독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동학개미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우스 또 열리는데, 야, 이번에는 호구들 많이 온대더라. 야, 너 벌 수 있어. 가자. 꼬시는 거에 넘어가는 거죠. 언론이 지금 그 꼬시고 있는 거다. 상황이 이러한데 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결론, 중독이 많다고 그랬어요. 주식 중독. 뭐랑 비슷해요? 지금 도박 중독이랑 비슷하다. 도박 중독 같은 사람들 어떻게 베팅하죠? 베팅 장난 아니죠. 빚이 계속 늘죠. 어떻게 해요? 9승 1패, 99승 1패, 999승 1패 하더라도 이런 도박식 투기는 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B2, 도박이랑 똑같이 비교해보면 어때요? 타짜 뭐 이런 거 보면은 잘 모르는데도 끝까지 한 번 더 해보려고 돈 빌려서 도박한 사람들, 결국에 그 돈까지 다 날려먹죠. 그러니까 B2 하는 심리가 어떻다? 그런 심리다. 지식을 쌓아라. 한탕에 눈 멀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품이다. 거품인데 한탕에 눈먼 사람들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고 빠지니까 이런 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면 지식을 쌓아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품 시장에서 한탕에 눈이 멀어서 중독돼서 도박같이 B2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있죠. 그 돈이 누구한테서 나온 것이냐? 그 돈이 당신한테서 나온 것이 될 수 있겠더라.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